안녕하십니까. 한대부고 수업을 맡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세움에서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진행했는데 해당 내용은 한대부고 시험 분석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저는 타이틀 스펙트럼이라는 주제로 한대부고 시험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제 적중률은 현재 저는 본 교재, 그다음에 주간지 테스트, 직보 자료로 시험 대비를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시험 대비를 원활히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체 13문항에 일치했고 24문항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적중률은 얼추 100% 정도 나올 수 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근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대부고는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자 위에 보시다시피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총 4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서술형의 경우에는 이제 꼬리 문제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됐다 해서 이전에 저희 설명회 혹시 들으셨다면 그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여기 이제 포인트 보시면 수능 모고하고 교과서 자료를 기출로 수능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사고 이렇게 시험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대부고 시험지가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험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수능 지향형 모식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학생들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 자체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중간에 화학 문제가 이제 미지수 포함되어 있는 파트, 그 문제들로 이제 유형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쪽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 역시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뭐 높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해서 자 아래쪽에 보시면 시험 범위 자체가 다른 학교 대비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제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나온다기보다 정확히 나와야 될 요소를 골라서 하나하나 이제 시험에 출제하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각 소단원별로 이제 대표 유형이 시험에 반드시 나왔고 정확한 개념이나 내용을 반드시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각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배점 기준 보시면 화학이 총 37점이고 그리고 생명 파트가 34점, 그리고 지구과학이 21, 신소재 파트를 물리라고 포함을 시키면 대략 6점 정도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배점 기준으로 이제 난이도 작성했는데 어려운 문제 8문항, 그리고 보통 문제 9문제, 쉬운 문제는 한 7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체감 난이도는 중상이다. 그리고 영역별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배분이 돼서 상대적으로 물화생지의 배분 자체를 조금 맞추려고는 이전부터 했으나 지금은 시험 범위 구성상 물리 문제 다소 적고요. 그리고 생명과 화학 파트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에 배점을 보시면 이제 생명보다 오히려 뭐가 화학 파트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요소는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점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자, 총 정리하자면 저 아래쪽에 보시면 모식도와 그림 해석 문제가 21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는 각각 요소별로 이렇게 변형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자 프린시플이라는 이제 본 교재와 여기 보이시는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죠. 자, 주간지인데 주간지는 기출 베이스로 만들어진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대략 한 4, 5개년도에 이제 기출 플러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변형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테스트는 누적을 했는데 30분 기준으로 대략 한 20문제 풀었고 주차별로 10문제씩 계속 난이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틀린 문제의 이제 오답률이 높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변형 문제로 계속 출제를 해서 누적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번 시험 대비 때 처음으로 진행한 이 테이크 오버는 직보 자료에 해당됩니다. 해서 저 시그니처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전체 빈도수상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 한 이렇게 요소별로 적중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요. 지구과학은 6문항이 나왔습니다. 우주 팽창, 그리고 빅뱅 우주론, 태양계나 혹은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모델들도 분명히 나왔지만 시험 난이도 자체를 높게 하기 위한 요소로 구성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화학하고 물리는 같이 정리했습니다. 총 9문제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어떻게 반도체 파트는 이제 물리 파트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요 아래쪽 대략 8번부터가 거의 대부분 이제 화학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중반 정도 됐을 때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제 체감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이제 프린시플하고 이제 주간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사 문제의 페이지하고 번호를 이제 하나하나 다 기입한 내용인데, 본 교재보다는 오히려 시그니처에 가깝죠. 그래서 다른 학교 대비 기출 유형을 플러스 알파로 변형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화학 파트의 유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거 계속 언급드리고요. 테스트는 시그니처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역시 이 기출 빈도가 높았다. 그래서 초전도체의 이제 임기 온도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부교재죠. 부교재 베이스로 출제가 된 거고,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시험에 잘 내지 않는 요소가 한 2가지 정도 포함됐다. 그리고 문제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명과학입니다. 상대적으로 화학 파트에서 난이도가 높았지만 생명 파트는 이제 난이도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적혈구 실험이나 혹은 기타 등등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화학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약간 낮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스트에서 나름 이렇게 적중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 문항별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기출인데 1번은 되게 노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자, 정리하자면 여기가 이제 문제 구성이고요. 중간에 난이도, 그리고 얘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키워드이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학교 기출인 거고요. 두 번째는 PR이라고 되어 있는 게 프린시플에 나와 있는 교재 내용이고, 시그니처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렵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혹은 직보 시간에도 제가 밀도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해서 1번 문제 기억 보시면 밀도 물어보고 있죠. 마찬가지 유추한 대로 시험에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다른 학교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림 2개로 이제 배열을 해서 빅뱅 이전과 이후 혹은 원자 생성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문제 조금 더 신경 쓴 편이죠. 근데 마찬가지 프린시플과 이제 문제는 거의 유사했고, 보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정확한 수치나 내용 자체를 이해하거나 혹은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 난이도는 상보다 죄송합니다, 하로 이제 설정했다. 다음, 이 역시 직보 때 반드시 나온다고 언급을 했고요. 저희 학생들과 함께 암기했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온도하고 밀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과정 즉 통합과학에서는 이후로도 밀도라는 요소가 나오면 시험에 100%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각각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성 자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요. 중력 수축이나 혹은 이제 내부 팽창 그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4번 역시 이제 규산염 사면체 나오면 당연히 그 구조하고 그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각각의 요소가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규산염 사면체가 이제 어떤 애들 한다, 그렇죠? 이거는 애들하고 이제 항상 수업을 하면서 무조건 얘기했는데 공유결합하고 있다. 분명 이거 틀릴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예측한 바대로 이제 시험에 나와서 감사했고, 자, 5번은 사실 이제 유추하진 않았지만 기본 패턴인 거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화학 파트 즉 그냥 전체 그 학문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약간 유기화학에 가깝죠. 그래서 유기화학 베이스로 문제를 나름 구성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탄소 기반 즉 원자과 전자수가 몇인 애들, 그렇죠, 4인 애들을 기반으로 각각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자, 지구과학의 이제 끝 문제입니다. 결국 지구과학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에 가장 빈도 혹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파트가 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저 안쪽에 있는 이제 중심 부분에 가의 경우엔 탄소핵이라고 되어 있고 나의 경우는 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정확히 비교를 할 줄 알아야겠죠. 하나는 뭐 적색거성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파트, 또 하나는 철이 존재하는 거니까 초신성, 뭐 초고성의 이제 각각의 물리량이나 혹은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 대비 이제 요 파트까지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반도체나 혹은 액정 관련돼 있는
정의나 혹은 그 요소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해당 문제는 딱히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정류작용을 하는 거고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증폭이나 스위치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해당 내용 출제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나머지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그 내용들이다. 그래서 암기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사실 이제 문제를 문항의 구성 자체가 이게 문장으로 되었을 때 애들이 굉장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 잡았고 반도체 다이오드 LED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은 사실 네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낼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 출제가 됐습니다. 초전도체는 단순히 보자면 마이스너 효과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해당 내용은 저희 학교 부교재죠.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출하셨다, 출제하셨다. 그런데 이제 보기 니은이 사실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여기 끓는 점이니까 물질의 액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가 되죠? 저항 자체가 0이 되는 케이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2023 이후 24년, 25년 이제 한대복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만만한 게 아니죠. 학교의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모든 내용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8번 보십시오. 8번의 경우에는 기본 문제죠. 그래서 원자량이나 혹은 원자 번호, 즉 원자 번호는 달리 말하면 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기준으로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묻는 문제다. 상대적으로 점수 주는 문제다. 자, 다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기출 9번부터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을 거라고 감히 유추합니다. 보시면 자 이제 문제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그렇죠? 이들의 이제 전화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버링이 일반적으로 수치로 나와 있는데 얘는 그렇죠? n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값 자체를 정확히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정확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n의 개수가 2개일지 3개일지 혹은 뭐 1개가 되면 뭐 결과값 자체가 안 나오는 거니까 n의 개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난이도 낮추기 위해서 n의 값을 대략 한 이 정도 설정하고 문제 구성하셨다. 마찬가지 학생들이 시험 때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체감 난이도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해서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하겠던 양성자나 중성자의 이 분수꼴 형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일반적인 문제 형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변형하신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있다. 문제가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요 10번 문제의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기율표 자체가 이제 축을 기반으로 대칭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요소를 찾으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다른 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 그림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제 그림의 포인트를 약간 달리하신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지 혹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마찬가지 중이나 중하의 난이도로 구성할 수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이 공들이신 흔적이 있습니다. 해서 난이도는 중상이 됐고 전자 껍질이나 혹은 원자가 전자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1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도 모든 내용 다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실은 자 보시면 터널 안에 이제 조명이라고 돼 있죠. 터널 안에 조명이라고 이야기함은 거의 대부분 비활성 기체 혹은 뭐 기타 등등의 물질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고체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 고체라고 돼 있네요. 비료하면 질소 떠올라야 되는데 고체네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뭐 칼륨이 되고 혹은 나트륨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 이제 트릭이 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공들인 흔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사실 저 문구 앞줄 하나를 보면은 그냥 문제 자체를 이 특성만 바라보고 이제 애들이 혼돈할 수 있는데 정확히 읽었다면 사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역시 부교재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보통의 친구들은 한 2개 정도 외우죠. 근데 세 번째 거 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한대부고 이제 전체 시험의 베이스 자체는 뭐 이런 거죠. 화학결합.
그렇죠? 그래서 전자 배치하고 화학 결합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강조했던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HCN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학생들의 경우에 사실 어렵지는 않다. 그렇죠?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되게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고 전자 배치 통해서 각각의 원소 구성 확인하고 문제 풀면 너무 편안한 시험이다. 자, 다음. 이 문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죠. 보시면 이런 문제는 사실 정확한 보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8이죠. Z가 8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아마 7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7을 넣고 계산해서 각각 이제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문제도 문제인데 해당 문제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치가 주어지고 그 수치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인데 변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마찬가지 상 혹은 중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때 대략 지금 현재 문제 13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느 정도 중반에 거쳤는데 앞서 9번하고 13번은 시간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저 뒤쪽에 구성상 서술형을 배치를 했는데 마찬가지 체감 난이도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다음 서술형 3번의 경우 이제 화학인데요. 요거 이제 저 뒤쪽으로 배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원자번호 A하고 C 중에서 A가 작다라는 요소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역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결합을 하는데 얘는 이가고 그럼 얘 몇 가가 돼야 될까 이렇게 유추하는 문제인 거죠. 시간이 없는 즉 서술형 문제로서 대략 맨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도 잠깐 고민하면은 사실 문제 풀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서 문제를 풀게 만들어서 아마도 학생들은 이 문제를 못 풀지 않았나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뭐 주기율표 기준으로 1족과 17족 반응하는 거고 2족과 16족이 거의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구성된다면 그렇게 구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유사한 문제 이렇게 유형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저희 시그니처에 이제 22년 기출을 집어넣습니다. 해당 내용과 동의한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일반적인 생명 문제는 단답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사고의 트렌드는 거의 대부분 단답형으로 묻는 문제가 많았는데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에 해당되는 거고 탄수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원이다. 고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 주 영양소 중에 무엇이 있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구성 요소는 RNA와 녹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걔네를 이제 도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한 거죠. 생원 스타일입니다. 생원 수능 문제 형태인 거고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 역시 시간이 굉장히 쓰이는 문제죠. 그러니까 다시 언급하자면 9번부터 현재 14번까지 계속 시간이 쓰이고 있다. 자, 다음 15번은 쉬운 문제죠. 펩타이드 결합 물어보는 거고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펩타이드 결합은 두 개다. 그러니까 5개의 아미노산 결합할 때 5개의 펩타이드가 결합하는 건 아니죠. 4개가 결합된다라고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자, 다음 DNA의 이제 구조에 대한 건데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시험 분석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화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중간에 생명에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쉬어가는 타임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세포인데 A하고 B하고 C 각각의 요소를 확인하고 그림만 이해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난이도 하에 해당된다. 자, 다음 이 역시 이 문제도 사실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세포막을 통한 이제 확산의 패턴 하나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했고 또 하나는 인지를 통해서 이동했으니까 각각의 이제 물질이 그렇죠?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그걸 인지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 문제를 되게 쉽게 내고 서술형 4번을 굉장히 어렵게 내셨습니다. 자, 서술형 4번을 굉장히 어렵게 냈는데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자, 각각의 단위체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헤모글로빈이고 단백질의 이제 기본 단위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인 거고요. 또 하나는 핵산 이야기한다. 그래서 관련 요소를 암기만 하면 이제 수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제가 나온다는 건 나왔습니다. 예, 단위체 종류 총 8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 틀리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역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데 물질이 이동하는 이제 확산 혹은 삼투에서 이제 어디? 삼투 파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자 보시면 적혈구이기 때문에 동물 세포에 해당되는 거고 물질의 이제 이동에 따라서 세포가 나중에 터질 수도 있는 상황.
농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된다. 이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술형 4번입니다. 서술형 4번은 사실 학생들이 시험 마지막에 선택적 투과성과 반투과성막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요소, 즉 물질 자체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상황에서 그 상황의 정확한 조건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총 한 3가지 정도에 존재하는데, 크기나 혹은 뭐 지질의 용해성, 뭐 기타 등등 이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글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술형 4번 자체가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야 되므로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확인했고요. 총 정리하자면 제 본 교재에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와 일치하는 건 대략 75%, 그리고 주간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기는 이제 개념 파트인 거고요. 이쪽은 이제 기출인데 기출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과제로 주간지를 명확히 풀었다면 사실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학생 중에 이제 뭐 100점 맞은 친구의 경우에는 뭐 과제를 되게 많이 잘 하는 친구였다 해서 색깔 잘 안 보이지만 전체 100점이 뭐 이렇게 나왔었고, 전체 적중률은 대략 한 100%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업의 만족도는 이 정도 나왔다라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한대국어는 사실 제 개인적인 추정보다는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마찬가지 패턴을 유지한다면 이제 기말고사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화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5월 15일 월요일 날 6회차 수업을 진행할 거고, 세움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학생별로 이제 조금 부족한 상황을 클리닉으로 이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다음에도 마찬가지 한대보고 관련되어 있는 예측 문제 제가 한 5문제 찍을 건데, 해당 내용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